부탁드리겠습니다. 차례로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네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국은 없다 연출한 손승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천국은 없다에서 1도 2도 했던 박정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식 역할 연기한 이호원입니다. 삼촌 역할의 정민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잠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 천국은 없다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계기를 말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계기보다는 이제 사실 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영화였겠지만 또 유독 사실 개봉을 준비하기까지 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 배우를 준비해주신 이제 NK 콘텐츠 이훈 이사님이야 또 직원분들도 여러 이렇게 또 배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없었으면 사실 여기 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베이스가 부산이다 보니까 제 말도 좀 그렇고 부산 스태프들이 사실 너무 오고 싶었는데 뭐 일정들이 좀 안 맞아가지고 자리를 좀 많이 못 채운 것 같아가지고 그 스태프들한테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보다는 뭐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또 좋은 배우님들,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 또 이후에 또 후반에서 또 만나게 된 좋은 또 스태프분들 때문에 어떻게든 좀 힘들었지만 개봉까지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배우님들께 각자 맡으신 역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도 2도는 쌍둥이고요. 어릴 때 뭐 본의 아니게 헤어져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끝도 이렇게 비극을 맞이하는 어떤 두 인물을 저 혼자 연기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어서 이호원 배우님. 네, 제가 연기한 우식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도랑 같이 자라면서 나쁜 일을 해오는데 그게 나쁜 일인 줄도 모르고 순수 악 같은 존재인데요. 재밌게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은 삼촌이라는 역할은요. 여기 계신 주인공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역이고요. 극중 직업은 장기 밀매업자인데 특이하게도 제가 손수 집도를 합니다. 감독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그 의대를 중퇴한 나름 엘리트라고 합니다. 네. 엘리트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멋진 배우님들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감독님께 캐스팅 스토리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캐스팅은 사실 뭐 시나리오가 좀 많이 힘들고 1인 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오롯이 부산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옆에 계시는 이제 박종규 배우님은 같은 학교 동문이신데 보기는 않겠지만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사실 뭐 여기 우리 배우님 형수님도 와 계시겠지만 제가 형수님만큼 또 우리 선배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연기나 열정이라든지 힘든 영화, 저예산 영화들, 뭐 다양성 영화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때 되게 바쁘셨어요. 드라마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PD님을 통해가지고 선배님한테 꼭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드렸고 그 이전에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선배님한테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또 선배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다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호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뭐 같이 하기 어려우신 배우님이었는데 저희 PD님이 또 저희 시나리오를 또 분석하시고 또 이 배우분들을 많이 이렇게 찾으시다가 이용 배우님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연락하셨는데 또 선뜻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연기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배우님들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용 배우님, 박종 배우님, 정준 선배님이 진짜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영화가 뭐 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를 향한 감독님의 애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박정표 배우님은 1도와 2도 1인 2역을 맡으셨어요. 그 연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을까요? 저는 그냥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찍은 분량이 거의 다 저는 그 원테이크, 그러니까 여러 번 가지 못하고 한 번씩만 NG도 없고 막 그냥 다 때려 찍은 것 같은데 때려 찍었다. 표현이 좀 쌍스러운 점 양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둘이 찍으면 제 분량이 끝나면 등 뒤로 가서 카메라가 이렇게 뒤집을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뒤집으면 또 저고 뒤집어도 저고 그래서 이제 옷 갈아입고 또 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체력적인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언제 해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입니다. 네, 체력적으로 힘드셨지만 그 쌍둥이 형제의 얽히고 설킨 감정선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주셔서 저희가 작품을 보면서 또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호원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느와르 장르에 도전을 하셨는데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장르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는 아무래도 매번 새로운 작품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나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캐릭터였어서 준비하면서 잘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또 이도와의 케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형이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고 시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농담입니다. 머리검 짐승은 그러지 말라고. 예. 근데 그중에서 머리가 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는데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민성 배우님은 영화 속에서 절대적 악인으로 완벽하게 변신을 하셨는데 그 캐릭터를 해석하고 표현하실 때 또 어떤 점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선하고 착한 피해자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감독님이 저한테 아주 나쁜 악역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저도 열심히 뭐 어떻게 나쁘게 보일까 노력을 했는데 제 목소리가 좀 얼굴보다는 좀 얇아요. 근데 이 목소리를 조금 더 얇게 하면 거기 언밸런스에서 오는 불쾌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목소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냥 무서운 악인이 아니라 뭔가 좀 서늘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목소리 연출에 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답변이 끝난 후에 곧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이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을 쌍둥이 캐릭터로 구상을 하셨는데요. 연출하시면서 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제 다른 또 질문들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 제일 힘들었던 연출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이제 관계자분들 계시고 한데 영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 힘들었었는데 그중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좀 더 나중에 관객을 만났을 때 이 쌍둥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고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림들을 좀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하게 사실 아까 배우님 이제 정표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 배우를 촬영하고 그 다음 배우를 이제 끝나자마자 똑같은 역할을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문신을 다시 하고 또 연기시키고 끝나고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다음 일정 때문에 또 쉬지 못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다른 설정으로 해가 또 찍게 되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롯이 이제 좀
그 준비한 그림대로 쌍둥이들의 연출을 하고 이제 그 모습들이 영화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배우님도 힘들었지만 저희 스태프들도 이제 튀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나중에 관객들이 보실 때 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여러 스태프들이 너무 많은 준비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걸 만드는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또 고생하셨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쌍둥이 주인공을 박정규 배우님께서 마치 서로 다른 인물들이 연기를 하듯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셨는데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도와 2도 중에 어느 캐릭터가 실제 모습과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인물과 닮으면 안 되지 않나요? 살아서 만나면 안 되는 인물들이고 근데 그냥 1도는 진짜로 보기 힘든 제 인간상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하는 짓은 차라리 2도가 닮지 않았나. 고향 말씨도 그렇고 2도가 좀 더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다면 우식을 연기한 이호원 배우님은 우식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과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닮았으면 데뷔를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닮은 부분은 사실 있겠죠. 제가 연기했으니까 있는데 특별한 특징이 비슷하다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좀 닮은 부분을 찾거나 다른 점을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가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봐오던 캐릭터처럼 감초 캐릭터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르게 연기하고 싶어서 많이 열심히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캐릭터를. 네, 감독님 도움도 많이 받고 정표형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좀 지금까지 못 봤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만든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 처음 등장하셨을 때부터 저 관객으로서 볼 때 내가 생각한 이호원 배우님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노력하신 부분들이 좀 성공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민성 배우님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영화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서 좀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나쁜 놈으로 보여라.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따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나쁜 놈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몇몇 분은 아마 이렇게 흘려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혹한 악인으로 분한 모습이 우리 관객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촬영장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께 배우들과의 호흡이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자님도 계시고 저희도 하지만 이 영화가 이렇게 저는 이제 제 감독이다 보니까 영화를 다 만족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좋다면은 저희 배우님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현장에서도 당연히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말 부족하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렇게 정말 화기애애하게 힘든 거 알면서도 나오셔가지고 끝까지 버텨주시고 정민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촬영했던 시기가 겨울이었는데 그 뒤에 저 수술방 보면은 잠깐 이제 또 목이 좀 베으셨다가 또 총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디 가시지 못하고 그 수술방 그 차가운 바닥에 한 10시간 이상을 누웠다 일어났다 앉으셨다가 잠깐 나가셨다 들어왔다 누웠다 계속 이렇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반복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대사가 없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가 고생하신다고 괜찮다고 더 계속 좀 하실 수 있다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 스태프들의 공도 너무너무 크지만 정말 이제 너무 배우님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배우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자, 박정규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감독님과의 호흡이나 또 두 배우님과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알아왔던 감독님인데 언젠간 영화를 한다면 나는 같이 하고 싶다는 소망을 항상 했고, 옛날에 찍었던 영화 영도라고 손수훈 감독님, 그 테이노라는 배우가 상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잘 아시는 폭삭소가 수다, 거기 관식이, 큰 관식이 사촌 동생입니다. 그 친구가 굳이 역자면, 예, 저도 같은 박씨고 한데 뭐 아무튼 그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맺다가 조금 나이를 먹고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니까 너무 좀 감회도 새롭고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점이 후회도 되지만 또 언제 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촬영장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영화 찍는다고 이렇게 지방에다가 이제 펼쳐놓고 차량이나 뭐 스태프들이 이렇게 장비를 꺼내놓고 있으면 호기심이 가득한 시민분들이 누가 나오냐고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누가 나오냐고 자주 물어보셔서 제가 나온다고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던 기억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아예 부산에 낳은 이 훌륭한 배우님을 이제는 이 영화를 통해서 머릿속에 더 확실하게 각인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박정표 배우님과 이호은 배우님과의 그 티키타카가 정말 좋았는데 저는 보면서 이거 혹시 애드립인가 너무 재밌는데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호은 배우님은 우리 박정표 배우님과 호흡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 시작하기 전부터 좀 자주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심지어 둘이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 영화에 대해서 토론도 하면서 각자 연기나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애정들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고, 촬영 기간 동안에는 저는 사실 뭔가 촬영을 하면 술을 절대 안 마시는데 형 덕분에 이제 매일 밤마다 술을 같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되게 붓게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고 감사한 부분이고, 연기 같은 경우도 형이 워낙 좋은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게 정말 이런저런 새로운 거 많이 시도하면서 촬영하면서 카메라가 돌아갈 때 갑자기 어떤 새로운 거를 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새로운 걸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초반 장면에 제가 뺨을 때리는 부분이 있는데 카메라 감독님한테만 제가 때릴 거니까 잘 잡아달라 말씀드리고 갑자기 때렸거든요. 근데 저보다 11살 많으신데 아무렇지 않게 이제 좋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귀는 좀 빨개지셨지만. 또 감독님과의 거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왜 때리냐 이러면서. 감독님과의 호흡도 저는 일단은 너무 좋았고 감사했던 게, 한 번도 뭐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시거나 뭐 얼굴이 붉어지시는 경우 없이 정말 너무나 젠틀하시게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또 연기할 때 배우로서 연기함에 있어서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유를 많이 주셨어서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막 아이디어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늘어놓으면 정말 명료하게 그것들을 다 하시는데 빠르게 해주실 수 있냐고, 그런 명료한 디렉팅을 주셔서 저도 이해하기 쉽고 표현하기 쉬웠던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네, 아주 훈훈한 시간입니다. 정민성 배우님은 극도에서 이 이도와 우식 두 분을 끊임없이 이제 괴롭히시고 이 두 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이었는데 두 배우와의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박정표 배우는 1인 2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항상 지쳐 있었어요. 되게 피곤한데 그게 또 몸은 또 릴렉스된 상태라서 연기가 아주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살짝 묻어가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것 같고, 우리 우식 역할이 이호은 배우는 저희 영화가 좀 되게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에너지가 또 툭툭 튀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또 묻어가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묻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예, 네, 어우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주인공들의 사투리나 또 밤바다 씬을 보면 영화 속 배경이 부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장소를 세팅하면서 혹시 가장 주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요 배경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처음 이제 장편했던 영도라는 공간이었고요. 뭐 제일 잘 아는 공간이고 그 공간이 이제 이전의 작품의 그 영도라는 공간과 좀 다르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피디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사실 저희가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걸 어떻게 뭐 더 많이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있는 자원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해서 관객들에게 그리고 또 배우들이 연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무대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은 이제 배우의 연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 영화는 사실 이제 따로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찾아다녀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배우들이 또 좀 연기를 잘했을 때 더 좀 빛이 나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위주로 많이 고생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사회자님도 그렇고 이제 몇몇 관객분들께서 뭐 공간을 좋게 봐주신다면 아마 이제 그런 스태프들 노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박정표 배우님과 이호원 배우님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조금 전에 재밌는 에피소드도 하나 말씀을 해주셨지만 두 분 촬영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호원 배우님께서. 재밌는 에피소드 너무나 많은데요. 일단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밤마다 이제 정표 형 호텔 방에 가서 맥주를 같이 마셨는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항상 조금 술이 들어가시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래서 전 매일 밤마다 재방송을 보는 기분으로 이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 그래서 박정표라는 이 배우라는 이 박정표 배우라는 배우의 스타일을 잘 연구할 수 있었고 어찌됐건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촬영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가장 마음이 편했던 촬영장이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 뭐 현장이 열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뭐 충분히 좋은 현장이었고 감사한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민성 배우님은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네. 정민성 배우님은 생각나는 에피소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 에피소드라고 할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자화자찬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하루에 찍어야 될 분량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막 해서 많이 지쳐 있는데 되게 심적으로 되게 편했던 현장이거든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서 저는 뭐 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았고요. 그래도 하도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는데 그럴 때 또 저쪽에 계신 PD님이 되게 유쾌하게 현장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되게 행복한 현장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시작과 끝부분에 그 화면이 180도로 뒤틀려 있는 연출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뭔가 뒤틀려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에는 그게 또 바로 잡히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연출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몇 가지 이제 의도가 섞여 있는데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대로 관객들이 처음 영화 봤을 때 영사 사고 아닌가? 그리고 왜 저렇지? 이제 그렇게 해서 초반에 이제 이미지들 막 나열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길게 설명해줘야 될 부분들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뒤집어진 화면으로 더 집중해서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 이제 좀 나열된 몽타주 같은 이미지들이지만 좀 더 관객들한테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 뭐 배우사분들 계시는 방향성이 사실은 어떤 뭐 돈 많은 상업 영화의 어떤 그런 틀은 아니고 사실 이제 다양성 영화 중에서도 또 이렇게 뭐 독립 영화의 어떤 한 축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영화적인 감독의 어떤 의도를 좀 많이 담아내고 싶었던 사실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제목이 천국은 없다라고 하고 원제가 사실은 천국이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또 하는 얘기가
그냥 막 지금 잘 살면 된다. 죽어도 천국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상과 이제 하늘이 사실은 이제 뒤집어져서 사실은 이제 어디에 뭐 경계가 있어서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뭐 행복하게 연인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그 순간을 잘 살아내면 과연 그게 천국이지 따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도를 좀 이제 나타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뒤집어지는 화면을 앞에 대꾸로 해가지고 좀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제목이 천국에서 천국은 없다로 바뀌게 된 계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오신 기자님들 계시면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영화가 사실은 이제 장르가 이제 액션 누아르라고 사실 돼 있긴 한데 이제 만족하실 만큼 사실 액션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많은 액션을 담아내고 싶었고 사실 뭐 액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역동적인 장면도 액션이지만 두 배우의 노는 모습들도 사실 액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조금 좀 하고 아무튼 이제 뭐 영화 자체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지만 이제 이 영화가 나중에 뭐 좀 관객들을 만나뵈고 했을 때 우리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뭐 좀 더 많은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아름아름 그 영화 제목은 생각 안 나더라도 이 영화가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고 좋았다. 뭐 정윤석 선생님이 이제 악역을 또 원하시듯이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좋은 이제 작품을 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베이스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영화를 계속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혹시 감탄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었는지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민성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전 뭐 감탄이라고 하기보다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식이가 저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계속 욕을 할지는 몰랐어요. 예, 그걸 느꼈습니다. 누가 없으면 그렇게 욕을 하대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편했고, 너무 편했고, 몸만 힘들고 정신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짓말이지만, 뭐, 하여튼 너무 편했던 현장인데, 이렇게 매일 같이 24시간 거의 한 20시간 정도 붙어 있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오고 또 숙소에 가도 붙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실제인지 연기인지가 이제 나중에는 허물어지고 편하게 대해주고 뭐 뺨도 막 때리고 막 하는데 저도 그게 편해지더라고요. 저 친동생이 생기면 저는 외동인데 친동생이 생기면 이런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편했고 워낙에 또 오래 봤던 감독님이고 그리고 정민성 배우님은 제가 쌍둥이 그 마지막에 보면 창고에서 이렇게 하다가 총 맞으시고 할 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3, 4일을 밤을 새면서 거기서 쭉 찍었던 건데 저는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없는데 선배님 거기 계속 누워 계신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잠시 쉴게요 하면 아유 하면서 일어나신 거기 계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근데 선배님도 그게 바닥도 차갑고 피칠 가고 그때 추웠을 때인데 정말 숨소리도 안 내고 그 정말 촬영에 도움 주시려고 계속 누워 계신 거거든요. 목이 잘린 분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나가지도 못해요. 앞에 그걸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사람들 깜짝 놀라요. 밥도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호원 배우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영화 보면서 새삼 선배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형이 아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 촬영장에 중간에 이제 새로 오신 스태프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거를 보시고 다른 원래 기존에 있던 스태프분한테 가셔서 두 분 싸우신다고 저거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스태프분이 원래 저렇게 대화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사를 맞추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 평소에도 좀 굉장히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싸우는 줄 알죠. 그렇게 계속 욕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영화 팀의
팀워크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지금 맡은 캐릭터가 아닌 영화 속의 다른 인물을 연기할 수 있다면 이 캐릭터를 내가 한번 맡아보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정미성 선배님 했던 역할인데 삼촌 역. 예. 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원래 그냥 자기가 나오면은 좀 그래요. 이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제가 출연한 장면이 제가 나오면 그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녹음해서 본인이 들어보셨죠? 아우 어색하죠. 그냥 그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데 뭐 제가 나오면 영화 같지 않고 선배님 나오면 영화 같고 호원이 나오면 영화 같고 내가 나오면 영화 안 같다가 막 계속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로서는 그 역할이 굉장히 탐이 나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는 모르겠네요. 네, 전혀 다르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정민성 배우님은 나는 이 역할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 여기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 삼촌 역을 그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삼촌 역이 좋습니다. 다른 역보다도 다시 또 좋아도 삼촌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가 네, 다른 역할이 들어와도 나는 삼촌 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이호원 배우님께서는 저는 하리마오 역할 오.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고양이 액션에 좀 자신이 있는데 이게 영화 장르가 액션 누아르가 이렇게 되고 저희가 찍을 때는 액션 누아르인지 몰랐거든요. 되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나도 액션 조금 하는데 너무 맞기만 했던 거 아닌가 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리마오로서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하리마오의 역할을 맡으셨어도 굉장히 멋있게 또 연기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부터 차례로 딱 기억에 남는 한 장면, 이 장면이 나는 제일 좋았다라는 거 한 장면씩만 좀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 에피소드적인 부분보다 영화 안에서 이 장면이 참 좋았다. 아, 네, 그 이제 뭐 어떻게 네, 그 장면이 명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호원 배우님이 생각하는 단 하나의 명장면. 저는 오늘 보면서 오늘 두 번째로 본 건데요. 오늘 보면서 이 장면 좋다라고 느낀 게 저희 집 테라스에서 이도랑 우식이 껌을 씹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때마다 대사나 뭐 행동들을 다른 거를 새로운 거를 계속 했었는데 아마 그 장면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매 테이크마다 그렇게 갔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테이크를 골라주실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영화에 들어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민성 배우님이 생각하는 뭐 저는 이렇게 한 장면을 꼽기보다는요. 저희 영화가 액션 느와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되게 가족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가장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인데 뭐 이렇게 미미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했던 그 가족의 애틋한 모습이 잠깐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들과 감독님께서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한 장면들을 한 분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찾아주셔서 영화를 보시고 그 같은 장면들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한두 개의 질문을 더 받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많이 다들 우리나라 통째로 다 힘든데요. 편수도 적고 그리고 어디 뭐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영화관에 가보면 좀 잘 된다는 영화를 저 혼자서 앉아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부끄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다양성 영화나 저예산 영화도 많이 쏟아져 나와야 그래도 우리나라
영화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버티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다시 가서 봐주시고 저도 뭐 내돈내산으로 제 영화지만 볼 거거든요. 여러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화의 메시지는 천국은 없다라는 타이틀처럼 나중은 없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뭐 사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현재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마음껏 느끼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저도 요즘 제 스스로한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항상 나중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못 즐기곤 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또 다시 한번 현재를 충실히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셨던 분들도 그런 생각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진짜 너무나도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화 천국은 없다의 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분께서는 잠시 무대 밖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잠시 장례를 정리한 후에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손인사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정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 잘되라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네, 주먹을 불명의 균열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장감을 탁월하게 표현해주신 이호원 배우님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멋있게 가죽 재킷을 입고 와주셨는데요. 영화 속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면을 향해 서주시고요. 네, 가볍게 손을 들어서 손인사도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 향해서 손인사 건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면을 향해서 우리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라고 혹시 하트 한번 날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K하트 날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무대 밖으로 잠시만 이동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전체를 위협하는 서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 무대 가운데로 팀워크를 또 보여주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시선 왼쪽으로 다 같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인사 가볍게 건네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천국은 없다로 남다른 연기 합을 보여주신 세 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세 분 포즈가 정말 다 다르네요. 네, 세 분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영화 잘되라는 의미로 오른손으로 화이팅! 외쳐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선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 제목은 천국은 없다지만 이렇게 세 분, 멋있는 세 분 한자리에 모시고 찍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시선 가운데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다시 마지막으로 손인사 한번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다시 모시고 전체 단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까지 함께 서주시고요. 다 같이 왼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폭발적인 연기와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주신 네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손인사 한번 건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을 향해서 우리 네 분 함께 우리 많은 관객들 영화 보러 와주시라고 또 사랑 많이 해주시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정면 향해 주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모입시다. 자, 이런 대사가 있었죠. 자, 우측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극장에서 모입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천국이 아니라 극장에서 이 네 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면 마지막으로 한번 향해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분 함께, 남자분만 네 분 다 계신데 멋있지만 우리 귀여운 하트 정도 좀 그려주시면 엄청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소심한 부탁 한번 드려봤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포토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무대 밖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시사회 또 기자간담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